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민주당이 1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당은 2곳, 무소속은 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돼 여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10곳, 한국당 11곳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단양, 제천은 민주당 이후삼 후보와 한국당 엄태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자신이 제안했고 미국 협상 중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논의합니다. 당장 8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김 위원장이 귀국 직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미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CVID가 합의문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며 지켜세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정각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만나 조사를 한 건데 출구조사 결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김종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곳, 무소속이 1곳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우세 지역이 1곳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과 제주를 뺀 전 지역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55.9%로 김문수, 안철수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9.3%로 1위, 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33.6%로 2위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은 민주당 박남춘 후보 59.3%, 한국당 유정복 후보 34.4%를 차지해 수도권 전체를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6.8%, 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40.1%로 예측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한국당 서병수 후보를 누르고 1위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에서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한국당 김기현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한국당 권영진 후보, 경북에서는 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1위를 달렸습니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50.3%를 차지해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이번 출구조사는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12곳 가운데 10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고됐거든요. 안보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등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12개 지역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충북 단양 제천은 민주당 이후삼 후보와 한국당 엄태영 후보가 1.9%포인트 차 접전을 보여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석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서울 송파을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자처하는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57.2%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인재영입 1호 배현진 후보는 28.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노원병도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60.9%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는 24.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당 송원석 후보가 55.1%를 얻어 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최대원 후보를 10.1%포인트 앞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원내 의석수를 최소 128석으로 늘리며 무난히 원내 1당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진보 교육감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전국 17개 교육감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예측 1위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에서 보수 진영의 완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판세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입니다. 서울교육감에서는 현 조희연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박선영 후보에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재선이 유력해 보입니다. 경기교육감 역시 현 이재정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임혜규 후보에 1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진영이 앞서는 곳 가운데 10곳은 현 교육감으로 나타나 현직 프리미엄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앞서는 곳은 경북교육감 한 곳으로 안상섭, 임종식 후보 모두 보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 지역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교육감은 보수 진영의 강은희 후보가 진보 진영의 김사열 후보에 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설동호 후보가 진보 진영의 성광진 후보에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는 진보 진영의 현 장휘국 교육감과 이정선 후보가 경합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이 영토 확장에 성공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진보 개혁 성향의 김상곤 장관과 협력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그럼 이 출구조사 결과를 누구보다 열심히 지켜봤을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남북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민주당은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민주당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 잔치집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여기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6시부터 이곳 상황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린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민주당 오거돈, 김경수, 송철호 후보의 예측 1위 결과가 나왔을 때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환호성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 송파을 최재성 후보의 우세 결과가 나오자 추 대표가 옆자리에 앉은 최 후보와 악수를 나누며 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추 대표는 평화가 경제, 민생과 직결된다는 호소에 국민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일에 앞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17군데 중 14곳 이상의 광역단체장을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결과를 받았는데요.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지만 기대 이상의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의 공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도부는 이제 유세 일정을 이제 마쳤고 오늘 사전투표 결과까지 다 보고 사전투표 결과를 보고 출구조사 4%의 두 번째로 60%를 넘기게 됩니다. 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20.14%에 이르렀던 사전투표 결과가 이제 남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2시간쯤 뒤인 밤 9시에 추미애 대표는 이곳 상황실을 다시 방문합니다. 지금 제 뒤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이름을 표시한 개표 종합 상황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 이름 옆에 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을 적은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추 대표가 스티커를 붙이고 축하 덕담을 나누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에서 한쪽이 너무 좋으면 다른 한쪽은 좋을 수가 없죠. 종합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곳은 텅텅 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2층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은 조금 전 선거 상황실을 방문했지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완패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침통한 분위기만 당사에 맴돌고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하면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당 관계자들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출구조사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말씀대로 선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사실 출구조사 결과는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지도부의 거취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광역단체장 6곳 승리에 실패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영남권 5곳을 포함해 6곳 이상에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개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구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대구와 경북 2곳만 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당 지도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MBN 뉴스 이동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선거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의 선전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좀 기대 이하였죠. 자, 가보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출구조사 성적표를 받아본 바른미래당 그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 이곳 바른미래당 선거 상황실에는 계속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다가 조금 전 잠시 이곳 상황실을 떠났습니다. 막판 역전승을 기대했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후보와 예상보다 큰 37%포인트의 격차를 보이자 이곳 상황실에는 계속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의 노원병 이준석, 송파을 박종진 후보가 1위와의 격차가 크게 나오자 상황실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중도개혁의 새로운 세력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거 상황실에는 당 지도부 일부가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고 잠시 후 저녁 8시쯤 안철수 후보가 손학규 위원장과 함께 선거 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판세 분석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호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10곳 이상의 승리를 기대했던 민주평화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선거 방송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2위를 노리는 정의당은 정당 투표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선거 상황실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금 전 제7회 지방선거 전국 잠정 투표율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1995년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60% 고지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1%가 아쉬웠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난 지 1시간 반쯤 지난 현재 전국 잠정 투표율은 6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투표율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보면 60%대는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는 4년 전 6.4 지방선거 때보다 4%포인트 높은 56%를 기록하며 60% 돌파의 가능성을 엿보였던 바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나오면 제7회 지방선거는 지난 1995년에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 당시 68.4%에 이어 두 번째로 60%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 77.2%를 기록했던 19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12%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9.3%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제주 65.9%, 전북 65.3% 등이었습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서울이 59.3%, 경기가 57.8%로 집계됐고 인천은 55.3%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개표 작업이 모두 끝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전국 14,0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지방선거 투표는 오늘 6시일기에 모두 끝나고 이제 그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개표소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정 기자, 그거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광진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6시 55분쯤 이곳에서 첫 투표함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는 625명의 개표 사무원이 투입됐는데요. 6시 23분 첫 투표함이 도착한 이후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선관위에서 보관해온 사전투표함과 광진구 15개 동에서 온 84개 투표함이 열립니다. 소중한 한 표 어떻게 집계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도착한 투표함이 잘 봉인돼 있는지 확인되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쏟아냅니다. 이후 투표용지를 색깔별로 정리하는데 시장, 구청장, 교육감 등 이 지역에서는 7가지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들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으면 어느 후보의 도장이 찍혔는지 후보자별로 분류됩니다. 분류기가 읽지 못한 표들은 따로 모아 육안으로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를 가려냅니다. 최종 검열까지 거친 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오늘 밤 10시 반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진구 개표소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는 50대 이상의 샤이 보수가 얼마나 투표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을까? 또 드루킹 사건, 여배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서 변수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합니다. 먼저 서울시장부터 살펴보죠. 박원순 후보 캠프 연결합니다. 전정희 기자, 그곳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압도적인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이곳 박원순 후보 캠프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승리를 확신하며 차분히 선거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 당시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박원순 후보가 55.9%로 각각 21.2%와 18.8%를 기록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로 이어질 경우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장 3선 도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박 후보는 아직 캠프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며 선거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캠프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민주당 야전사령관을 자처하며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집중해 왔는데요. 박 후보가 자신했던 서울 25개 구청장 싹쓸이를 실제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박 후보는 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가 득표율 60%를 넘기면 강남 사거리에서 강남스타일 춤을 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에서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막판 여배우 스캔들로 치열했던 경기도지사 선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나간 가운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던 이곳 캠프는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출구조사에선 이 후보가 59.3%로 33.6%인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캠프 안은 한동안 환호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캠프에 깜짝 방문해 환호를 외치는 사람들과 20여 분간 인사를 나누고 퇴장했습니다. 애초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선거 막판에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 의혹으로 남경필 후보의 약진이 주목됐지만 판세를 뒤집지는 못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변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때쯤 다시 캠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은 사라지고 후보 간 네거티브만 난무했다는 지적 속에 경기도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손을 들었을지 최종 개표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아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했고 미국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큰 선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연습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역시 이 같은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과 도발 행위로 보고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었습니다.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 주변에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 보도는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미국의 공포를 일거에 해소시켰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치적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즉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한편 북한은 컬러 사진 30여 장을 신문에 실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했을 때 놀란 걸 보니 우리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청와대도 곧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은근 바라던 바일지도 모르죠. 최종락 기자입니다. Yeah, we've done exerci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orking with South Korea. And I call them war games, and they're tremendously expensive.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ut not 100%.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에 돌연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북 간의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A very provocative situation. When I see that, and you have a country right next door, so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we're negotiating a very comprehensive, complete deal, I think it's inappropriate to be having war games.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후 4시 NSC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포함한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안보가 아닌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하면서 이를 따를 경우 명분과 실익 모두 잃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당장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토대로 내일 있을 남북 군사회담에서 훈련 중단을 촉구할 거고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우리 군 당국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에 다른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2달 뒤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 연습은 한반도에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한미연합군이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연례 훈련입니다. 지난달 북한 노동신문은 을지 연습을 거론하며 연합훈련을 계속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남측에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두균 소장이, 북측에서는 안익산 육군중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습니다. 다양한 군사연한이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대표단도 대응 논리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하자마자 비핵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엔진을 개발하는 시험장부터 폐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럼 미국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 개발은 안 하는 거니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 없는 한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has told me that North Korea is already destroying a major missile engine testing site. That's not in your signed document. We agreed to that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인 엔진 시험의 장소를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3월 미사일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며 동창리 시험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백두산 엔진으로 불리는 이 엔진의 성공으로 북한은 ICBM 성공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 동창리 발사장을 비롯해 한미 당국이 포착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와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 총 3곳. 시험장의 폐기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 know for a fact as soon as he arrives, he's going to start a process that's going to make a lot of people very happy and very safe.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북한이 평북 이아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시험용 발사대를 철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폐기 장소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3곳 중 한 곳이 유력해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했죠. 미북 회담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북한이 아닌 남한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이죠. 연장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북 회담에서 주한미군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하지만 앞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 혹은 철수시킬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북한도 문제 삼지 않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협상을 끌고 나가기 위한 고도의 전술, 살라미 전술이라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장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란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평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속빈강정이라는 거죠.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But includes no details about a pathway to achieving it. No details about how the United States might verify that North Korea has disarmed when they've repeatedly lied in the past.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이번 역사적 회담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Today I congratulate the President on this major step and share his hope that it will begin a process that leads to an historic peace.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But I think the president's trying to butter the guy up to make it easier to get a deal with him. 이번 회담이 미래를 위한 과정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향후 비핵화 단계에서 위험도 따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talking at the highest level, but there hasn't been any concrete commitment or even specific commitment to action or a timetable. There's a risk that they're essentially a gift to the North Koreans with nothing in return. 미 주요 언론들 역시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합의 내용 자체에는 대체로 인색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담은 김정은의 승리라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회담 이후 미국이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회담에 참여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바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전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죠. 송정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북 실무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방문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 내용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른바 포스트 미북 정상회담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언급이지만 그에 대해서도 아마 한미 동맹 사이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전략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그 동맹의 역할 임무도 불가피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고 또 주한미군도 동시에 역할 임무 그다음에 규모까지 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춘 이 미래의 대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 예방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일본 외무상과 함께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포괄적 합의에 그치면서 구체적인 합의는 앞으로의 협상으로 넘어갔죠. 당장 다음 주에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린다는데 그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 자체 후속 협상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Secretary Pompeo, next week with John Bolton and our entire team to go over the details and to get this stuff done.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 대로 다음 주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과 시간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촘촘한 이행 시간표, 또 그리고 초부 단계 이행 조치 이런 것을 담을 것이 보이고. 미국 측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지만 북한 측 상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호흡을 맞춰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얼마 전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으로 갔던 만큼 이번엔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으로 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으로 곧바로 갔지만 그를 수행했던 북고위 관료 중 일부는 싱가포르에서 바로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죠. 황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창의공항으로 향한 시각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우리나라 시간 어젯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 고위급 전용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싱가포르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용기 편명을 CA-62에서 CA-121로 바꾸는 첩보작전 같은 비행이 이어진 끝에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싱가포르에서 이륙한 국제항공 고위급 전용기는 한 대 더 있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CA-63편은 우리나라 시간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창의공항을 출발해 오전 5시 29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에서 수행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같은 북한 고위 관료들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전 북한 고위 관리들이 회담 결과를 먼저 통보해 주려고 베이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가 중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말한 상태여서 북측의 설명을 들은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 미북 대화에서 북한은 여러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죠. 그중 또 하나가 북한 매체들의 신속한 보도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일정이 다 끝난 뒤 소식을 전했다는 과거와 달리 바로바로 보도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이면엔 김여정이 있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미북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시간은 오늘 오전 6시.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도가 이뤄진 겁니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보안 등의 문제로 김 위원장 관련 소식은 일정이 완전히 끝난 뒤 전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때도 김 위원장이 국경을 넘은 후에야 회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선 신속한 보도가 잇따랐는데 싱가포르 관광 일정은 불과 5시간여 만에 보도됐습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공화국에 재류하시면서 시내의 여러 대상을 참관하시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건물의 지붕 위에 위치한 스카이파크 공원, 싱가포르항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이례적인 신속 보도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사상교육과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선전 손동부 소속. 싱가포르에 동행한 김여정의 현장 지휘로 신속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딱히 그렇게 신속하지는 않은데 북한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엄청 신속한 겁니다. 근데 끝까지 숨기는 방식으로 이 외부와 소통이 안 될 거라는 거 정도는 지금 인식을 하고. 또 정상회담의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회담 준비에만 161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홍보 효과는 기본, 안전한 중립국이라는 이미지와 국제대회의 또 대화의 최적지로 자리를 잡은 걸 생각하면 싱가포르가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승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싱가포르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지난 5월부터 회담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개최 비용 161억 원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하룻밤 650만 원 정도인 김정은 위원장의 숙박비도 대신 내줬습니다. 대규모 공사 끝에 350m 길이의 F1 경기장 건물은 닷새 만에 훌륭한 국제 프레스센터로 변했습니다. I'm very impressed how Singapore has been able to arrange this kind of a summit in such short notice and with all the backs and forth. 회담장과 양 정상이 머무는 호텔 주변은 특별 행사구역이 됐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빈틈없는 경호가 제공됐습니다. 비록 회담은 하루 만에 막을 내렸지만 미북 정상이 손을 맞잡은 싱가포르는 화해의 무대로 비춰졌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이틀에 걸쳐 두 정상을 만나며 중재자로서 면모를 뽐냈고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밤중에 싱가포르의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며 막대한 홍보 효과도 누리게 됐습니다. 아시아의 제네바를 꿈꾸는 싱가포르가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승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싱가포르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자, 다시 선거 소식으로 가볼까요? 전직 대통령들도 투표를 했겠죠. 특히 구속 수감 중인 2명의 전직 대통령의 투표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 투표를 택했습니다. 직접 투표소로 갈 수 없는 경우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일명 거소 투표 방식으로 지난 7일 투표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만큼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은 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처럼 이번에도 투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접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고령의 건강 문제로 최근 5.18 관련 첫 재판을 연기했지만 투표는 잊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님 아마 아까 이순자 여사님하고 같이 일본 유권자하고 똑같이 투표 가셨으니까 이거 선거 사무 종사원한테 수고한다는 인사 정도는 하시고 가셨으니까.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 자치의 완성시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SNS에서는 연예인들의 투표 인증샷도 화제였습니다. 오늘만큼은 텔레비전 속의 스타가 아닌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한 명의 유권자가 된 거죠. 이정호 기자입니다. 최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사회를 맡았던 소녀시대 멤버 서연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채 투표장 앞에 섰습니다. 왼쪽 사진에선 투표장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배경으로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선 손등에 찍힌 기표 도장이 선명합니다. 화려한 뮤직비디오 속에서 카리스마가 넘치던 걸그룹 EXID의 한이는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투표장 한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옅은 미소를 띤 배우 고아라도 러블리즈 멤버 지혜도 투표의 기록을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첫 투표의 감격은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첫 투표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투표해 주세요라는 어른스러운 글까지 남긴 1999년생 배우 김소연의 손등이 기표 도장은 더욱 빛이 나고 동갑인 트와이스의 멤버 채영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인증샷을 날렸습니다. 스타의 인증샷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턱수염에 선글라스를 낀 가수 이승철의 SNS에는 투표하러 가겠다는 댓글이 쉴 새 없이 달립니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들. 하지만 오늘은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 팬들 앞에 서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영화를 패러디하기도 하고 아예 1인 방송으로 투표를 인증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손가락 관절 부위마다 투표 도장이 찍혀 있고 정치인의 반은 죽는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인류의 반을 없앨 수 있는 무기 인피니티 건틀렛을 패러디한 인증샷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만큼 너도 나도 비슷한 인증샷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1인 방송이 트렌드가 되면서 한 유명 BJ는 투표소까지 가는 과정을 중계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유권자의 율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가세요? 그 밖에도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아기와 함께 찍은 인증샷도 올리는 등 투표 인증샷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증샷을 주변에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투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SNS에 올려서 투표를 같이 좀 하자, 주변에게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투표를 찍는 것 같아요. 투표 인증샷을 보여주면 영화표를 할인해주는 등 인증샷을 활용한 마케팅도 등장했습니다. 트렌드를 이용한 재미부터 투표율 상승 효과까지 투표 인증샷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